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신세가 됐나? 경채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두식은 딸의 그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두식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을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은 여전히 약해 보였어요. 하지만 경채의 눈에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안쓰럽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백설이 때문에 자신들 가족을 배신한 철없는 노인으로만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백설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경채는 두식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마저도 이 차가운 분위기를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병원 로비에서는 연숙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호세를 위해서라는 경채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연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서였죠. 여사님 준비됐습니다. 선재가 연숙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좋아요. 이제 회장님을 옮기죠. 연숙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아들 호세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민강 유통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가 그녀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바로 그때 병원 복도 저편에서 서리가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어젯밤부터 두식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면회를 거부당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서리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회장님. 서리가 병실 쪽으로 뛰어가려는 순간 두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서리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들은 선재가 미리 배치해둔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서리는 그들을 피해 병실로 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비켜요. 내 남편 만나러 가는데 왜 막는 거예요? 서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벽처럼 단단하게 서서 서리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경채와 연숙이 무언가 큰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휠체어에 앉은 두식이 나왔습니다. 두식을 밀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경채였어요. 두식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습니다.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회장님, 저예요, 서리예요. 서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두식은 서리를 보지 못한 채, 아니 보려 하지 않는 채 고개를 돌렸어요. 경채가 두식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서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서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혜 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아버지는 이미 결정을 내리셨어요. 경채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미소에는 승리의 쾌감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드디어 백설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거든요. 무슨 결정이요? 대체 회장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서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경채는 대답 대신 냉소적인 웃음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두식을 태운 휠체어를 밀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연숙이 서리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리의 눈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연숙의 눈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여사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서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함께 복수를 계획했던 동지였고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적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미안해요, 서리 씨. 하지만 나도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어요. 연숙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로서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세를 위해서라면, 죽은 아들을 위한 복수를 위해서라면 서리를 배신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각오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서리는 마지막으로 두식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저 좀 봐주세요. 회장님.
하지만 두식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고 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린 것이죠. 경호원들은 여전히 서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한편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시간이에요. 백설이와의 이혼, 그것만이 아버지를 구하는 길이에요. 경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압이 숨어 있었어요. 두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죠. 차량은 이미 지하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재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경채 일행은 두식을 차에 태우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민강유통 소유의 한적한 별장이었거든요. 그곳에서 경채와 연숙은 두식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서리와의 이혼을 강요할 계획이었습니다. 더 이상 서리가 두식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그리고 두식이 서리를 그리워할 시간조차 주지 않도록 말이에요. 병원 로비에 남겨진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경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이 상황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태경 씨, 큰일 났어요. 회장님을 경채가 데려갔어요. 서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태경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회장님을 어딘가에 숨기고 이혼을 강요할 거예요. 서리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강유통 별장에 도착한 경채는 두식을 침실로 안내했어요. 방은 깨끗했지만 창문에는 이미 튼튼한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아버지, 여기서 며칠만 계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백설이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경채의 말은 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힌 가시처럼 아팠습니다. 사실 두식도 알고 있었어요. 서리가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 순수한 사랑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리를 사랑하게 되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채는 방을 나가며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선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서리에게 최후 통첩을 보낼 시간이에요. 선재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준비된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거든요. 이제 서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선재였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백설이. 선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회장님 만나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지금 당장 민강유통 본사로 와. 그리고 준비해둔 게 있으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와. 선재의 말에 서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두식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재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거든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서리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 경채와 선재가 판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식을 위해서라면 그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경은 서리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졌어요. 설혜 씨,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함정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대책이라게 있겠어요? 서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경은 서리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하나 있긴 하죠. 회장실 잠긴 책상 서랍. 서리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회장님이 만약을 대비해서 숨겨둔 게 있어요. 그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서리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서랍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재와 경채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제가 회장실로 가 있을게요. 설혜 씨는 선재를 상대하세요. 태경의 제안에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경채와 선재가 두식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기 전에 그들이 먼저 움직여야 했거든요. 서리는 차를 타고 민강유통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연숙의 배신, 두식의 실종, 그리고 이제 선재가 준비한 함정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소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고 사랑해준 두식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절대 질 수 없었거든요. 민강유통 본사 앞에 도착한 서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각오를 다지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선재가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백설애 씨. 선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서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니까. 선재의 말에 서리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그가 대체 무슨 카드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리는 고개를 들고 선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떤 협박이든 상관없어요. 빨리 말해요. 서리의 당당한 태도에 선재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가운 미소를 되찾으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서리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면 알아요.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서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서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과연 서리를 무너뜨릴 선재의 마지막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태경은 회장실 서랍에서 반격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백설이,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선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서리가 서류 봉투를 열어보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선재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거든요. 서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꺼낸 서류들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혼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던 문서들이 진짜 문제였죠. 이게 대체 뭐예요?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미소의 4년 전 폭행 사건 당시 CCTV 영상 분석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리가 민강유통에 복수하기 위해 계획했던 모든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리와 연숙의 통화 기록, 태경과의 모임 장소, 심지어 서리가 두식에게 접근한 시점부터의 모든 동선까지 말이에요. 놀랐어요? 당신이 우리를 조사할 때 나도 당신을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선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움이 가득했어요. 그는 서리가 민강유통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이미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서리는 서류를 넘기며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미소가 선재의 딸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DNA 검사 의뢰서였습니다. 물론 아직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선재가 언제든지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위협이었죠. 선재 씨. 설마. 서리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만약 선재가 정말로 미소의 친부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만약 그가 미소의 양육권을 요구한다면, 서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요. 미소 내 딸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때 그랬으니까. 선재의 말에 서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록 미소가 선재의 딸은 아니라는 것을 서리는 확신하고 있었지만 만약 선재가 악의적으로 DNA 검사를 조작하거나 또는 미소를 협박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거든요. 이 서류들을 보면 알겠지만 당신이 민두식 회장님께 접근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복수를 위해서 말이죠. 이걸 회장님이 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재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재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이 두식에게 처음 접근한 것은 분명히 복수가 목적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식에게 진심을 느끼게 되었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서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선재는 서리의 태도에 만족스러워하며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단단해요. 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그리고 민강유통에서 완전히 손 떼세요.
그러면 이 증거들은 모두 없었던 일로 하겠어요. 선재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서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나면 자신도 더 이상 서리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어요. 선재의 이 제안 뒤에는 더 큰 함정이 숨어 있을 거라는 것을요. 만약 내가 거부하면? 서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재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증거를 회장님께 보여드리죠. 그리고 미소에 대한 DNA 검사도 진행할 거예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소가 선재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만으로도 그 아이 인생은 엉망이 될 테지만요. 선재의 협박은 치밀했습니다. 설의 본인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서리가 가장 아끼는 딸 미소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거든요. 서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리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태경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회장실 도착했습니다. 서랍 찾고 있어요. 서리는 그 문자를 보고 잠깐의 희망을 느꼈어요. 만약 두식이 숨겨놓은 것이 정말로 반격의 증거라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거든요. 시간을 벌어야 해. 조금만 더 버티면 태경 씨가 뭔가 찾아낼 거야. 서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선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선재 씨,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말로 미소가 당신 딸이라고 생각해요? 서리의 질문에 선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선재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중요한 것은 서리를 위협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선재의 대답은 비열했지만 효과적이었어요. 서리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선재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한편 회장실에서는 태경이 두식의 책상 서랍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태경은 여러 번호를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설혜 씨 생일도 아니고 회장님 생일도 아니고 대체 뭐지? 태경은 초조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선재가 서리를 얼마나 오래 붙잡아 둘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태경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설마 미소 씨 생일? 태경은 떨리는 손으로 미소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찰칵. 서랍이 열렸어요. 태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서랍 안을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태경은 재빨리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순간 태경의 눈이 커졌어요. 파일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선재의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선재가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런, 회장님이 이런 걸 다 모아두셨다니. 태경은 감탄했어요. 두식은 선재를 믿는 척하면서도 만약을 대비해 그의 약점을 철저히 수집해 두었던 것이죠. 태경은 급하게 파일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했어요. 다시 민강유통 로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재는 여전히 서리 앞에서 시계를 보며 압박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백설혜 씨. 5분 안에 결정 못하면 나는 바로 회장님께 전화 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보내드리겠어요. 선재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도 불안했어요. 혹시 서리가 다른 카드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태경이 무언가 찾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서리를 굴복시켜야 했거든요. 서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결국 이 도장을 찍겠다는 거예요? 서리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들렸습니다. 선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백설이를 굴복시켰다고 생각한 것이죠. 현명한 선택이에요. 선재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서리에게 건넸어요. 서리는 그 펜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리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미소가 폭행당했던 그날, 민강유통에 복수하기로 결심했던 순간, 두식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와 사랑에 빠졌던 순간들까지 말이에요. 같은 일을 또 겪을 순 없으니까.
서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재는 그 말을 듣고 의아해했어요. 뭐라고요? 서리는 고개를 들어 선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체념이 아니라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미소가 또다시 같은 고통을 겪게 할 순 없다는 말이에요. 선재 씨, 당신은 이겼어요. 서리는 천천히 펜을 서류에 가져갔습니다. 선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백설이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경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서리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설혜 씨, 찾았어요. 회장님이 숨겨둔 서류, 선재의 모든 비리가 다 들어있어요. 태경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서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선재는 서리의 표정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해졌어요. 뭐예요? 누구한테 온 전화예요? 서리는 전화를 끊고 선재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미소 짓는 차례였어요. 선재 씨, 미안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리는 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일어섰어요. 선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장 안 찍으면 협박하시려고요? 선재 씨, 그 전에 당신이 숨겨온 비리부터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리의 말에 선재는 당황했어요. 서리가 대체 무슨 증거를 찾아낸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두식의 서랍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선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회장님이. 그래요. 회장님은 당신을 끝까지 믿지 않으셨나 봐요. 당신의 모든 비리를 다 기록해 두셨더라고요. 서리의 말에 선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충성했던 두식이 자신을 믿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때 회장실에서 태경이 복사한 서류를 들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태경은 서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뭉치를 보여줬어요. 여기다 있습니다. 선재 씨의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 증거,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과거 범죄 은폐 기록까지요. 태경의 말에 선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재 씨, 이제 협상 조건이 바뀌었어요. 서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우위에 서게 된 것이죠. 회장님을 어디에 숨겨뒀는지 말하세요. 그리고 경채 씨에게 연락해서 회장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 서류들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게요. 서리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선재는 갈등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서리의 말을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회장님은 남양주 별장에 계세요. 선재가 마지못해 인정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그가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죠.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제 두식을 구해올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릴까요? 경채와 연숙은 과연 순순히 두식을 돌려보낼까요? 내가 만든 이 끔찍한 인연, 내 손으로 끝내야지. 경채는 남양주 별장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백설이와의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연숙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경채와 함께 서리를 배신하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거든요. 호세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리에 대한 미안함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경채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연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채는 연숙을 돌아보며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여사님, 지금 와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어요. 되돌아갈 수 없다고요. 경채의 말은 맞았습니다. 이미 두식을 납치나 다름없이 데려왔고 서리를 배신한 이상 중도에 멈출 수는 없었어요. 끝까지 밀어붙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경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선재였어요. 경채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백설이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경채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떨렸어요.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려온 선재의 목소리는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채 씨, 일이 틀어졌어요. 선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경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제 비리 증거를 다 모아두셨어요. 태경이 그걸 찾아냈고 지금 서리가 그걸 들고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선재의 말에 경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요? 설마 회장님 계신 곳을 말한 건 아니겠죠? 경채의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선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김선재, 당신 정말 말한 거예요? 경채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변했어요. 선재는 변명조로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모든 비리가 폭로되면 저는 끝이에요. 감옥에 가야 한다고요. 당신 혼자 살자고 나까지 끌어내린 거예요? 경채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소파에 내던졌어요. 연숙은 그런 경채를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경채 씨, 무슨 일이에요? 선재가 배신했어요. 백설이한테 이곳 위치를 다 말해버렸대요. 경채의 말에 연숙도 놀랐어요. 이제 곧 서리와 태경이 이곳으로 올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회장님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숙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경채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됐어요. 여기서 백설이와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백설이의 진짜 목적을 폭로하고 아버지가 직접 그녀를 거부하게 만들 거예요. 경채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서리가 두식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를 폭로하고 두식 스스로가 서리를 버리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사님, 그 전에 여사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경채가 연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경채는 연숙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연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경채가 요구하는 것은 연숙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연숙이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경채는 단호했습니다. 여사님도 원하시잖아요. 민강 유통에 대한 복수. 호세를 위한 복수 말이에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경채의 말에 연숙은 갈등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어요. 서리에 대한 미안함과 죽은 아들 호세에 대한 모성애가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결국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준비가 된 것이죠. 한편 2층 침실에 갇혀있던 두식은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경채의 말대로 서리가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 복수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진심도 있었을까? 두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리야, 넌 정말 날 사랑한 거야? 아니면 이용만 한 거야? 두식의 중얼거림은 허공에 흩어졌어요. 그 누구도 대답해줄 수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식은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서리와 태경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식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서리를 다시 보니 반가우면서도 두려웠거든요. 서리는 별장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태경이 문을 확인해 보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태경이 서리에게 경고했어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거실에 경채가 태연하게 서 있었어요. 마치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어서 와요, 백설애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더 불안했어요. 서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숙은 보이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서리가 다그쳐 물었어요. 경채는 천천히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2층에 계세요. 하지만 설혜 씨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 얘기 좀 해요. 경채의 제안에 서리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두식을 만나기 위해서는 경채를 상대해야 했어요. 무슨 얘기요? 간단해요. 설혜 씨가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요. 경채의 말에 설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경채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파일 안에는 설희 씨와 연숙 여사님이 주고받은 모든 통화 기록이 들어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경채가 파일을 펼쳐 보이자 설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설희와 연숙이 민강 유통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눈 대화들, 두식에게 접근하기로 한 계획,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설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태경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조심했는데도 경채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놀랐죠? 나도 설혜 씨만큼 치밀하거든요. 설혜 씨가 우리 집안을 조사할 때 나도 설혜 씨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경채는 승리자의 여유를 보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2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내려오세요. 백설이의 진실을 직접 보셔야 해요. 잠시 후 2층에서 두식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회장님. 설희가 두식을 부르며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경채가 설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이 파일 좀 보세요. 백설이가 아버지한테 접근한 진짜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경채가 파일을 두식에게 건넸어요. 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파일을 읽는 두식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설희와 연숙의 대화 내용, 복수 계획,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모든 것들이 그곳에 적혀 있었거든요. 설희야, 이게 사실이야? 두식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설희는 두식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처음에는 그게 맞아요.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 맞아요. 설희의 솔직한 고백에 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경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백설이가 무너지는 순간이 온 것이었죠. 하지만 회장님, 그건 처음뿐이었어요. 회장님과 함께 지내면서 전 정말로 회장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설희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두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 복수를 위해 접근한 사람이 무슨 사랑을 말하는 거야? 두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설희는 그 차가움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연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설희는 연숙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여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연숙은 설희를 외면했어요. 그리고 경채 옆으로 가서 섰습니다. 설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연숙이 완전히 경채 편이 되었다는 것을요. 미안해요, 설희 씨. 하지만 나도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어요. 연숙의 말에 설희는 절망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지마저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숙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동시에 흔들림 없는 결의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두식에게 자신이 들고 온 파일을 건넸어요. 회장님, 이것도 보세요. 백설이가 회장님을 이용해서 얻으려 했던 것들이에요. 연숙의 말에 설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연숙이 자신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연숙이 건넨 파일을 자세히 본 설희는 눈치챘습니다. 그 파일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채에 대한 것이었어요. 연숙의 눈빛이 살짝 설희를 향했고 그 눈빛에는 기다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식은 연숙이 건넨 파일을 펼쳤어요. 그 순간 경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경채가 당황하며 파일을 빼앗으려 했지만 두식은 이미 내용을 보고 있었어요. 파일 안에는 경채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계획, 선재와 공모해서 회사를 장악하려 했던 음모,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경채가 두식을 제거하려 했던 계획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채야, 넌 정말로 날 죽이려 한 거야? 두식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어요. 경채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오해? 여기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오해야? 두식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서리를 궁지에 몰아넣으려던 경채가 오히려 자신이 궁지에 몰린 것이죠. 연숙은 경채를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죽어도 거절 못할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연숙의 말에 경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숙이 자신과 손을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당신이 날 배신한 거예요? 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 호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당신네 집안이에요. 경채 씨, 당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연숙의 차가운 말에 경채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짜놓은 계획이 오히려 자신을 파멸시키는 덫이 된 것이었죠. 서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연숙의 진짜 의도를 이해했어요. 연숙은 서리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경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궁지에 몰린 경채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경채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짜놓은 계획이 모두 무너진 것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연숙에게 이용당하고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두식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두식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두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딸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 사이에서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큰딸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은 두식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서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경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면서도 동시에 한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서리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어요. 회장님. 서리가 두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두식은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배신감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기대하는 듯한 빛도 함께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처음에 복수하려고 접근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부정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서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가 온 것이죠. 하지만 회장님과 함께 지내면서 진심으로 회장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회장님의 외로움도 자식들에게서 받은 상처도 모든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딸 미소도 회장님을 정말 좋아했어요. 서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그 진심이 두식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날 사랑해? 두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해요. 서리의 대답에 두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경채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깊었지만 서리의 진심이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태경이 창밖을 보다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설혜 씨, 밖에 차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태경의 말에 모두가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여러 대의 차량이 별장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선두에 있는 차는 지섭의 차량이었어요. 지섭과 수정이었습니다. 경채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죠. 차에서 내린 지섭은 급하게 별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누나, 괜찮아? 지섭이 경채에게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채는 동생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평소에는 강한 척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수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는 두식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정의 물음에 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섭은 연숙을 보며 화를 냈습니다. 여사님, 당신이 우리 누나를 이용한 거예요? 지섭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하지만 연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용? 아니에요. 진실을 밝힌 것뿐이에요.
경채 씨가 아버지를 제거하려 한 것도 사실이고 회사를 독차지하려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연숙의 말에 지섭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수정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채가 무너지면 자신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경채는 동생들을 보며 비웃었어요. 지섭아, 수정아. 너희들도 나처럼 될 거야. 백설이한테 다 빼앗길 거라고. 경채의 말에는 자포자기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경채 씨. 전 누구한테서도 빼앗고 싶지 않아요. 전 그냥 회장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설이의 말에 경채는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 비웃음 뒤에는 깊은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식은 자식들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어요. 경채야, 지섭아, 수정아. 두식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일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도,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말이야. 두식의 말에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특히 경채는 아버지의 실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자식들이야. 경채야, 내가 날 제거하려 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너를 완전히 내칠 수도 없어. 두식의 말에 경채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살짝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에서는 손을 떼. 더 이상 넌 민간 유통 경영에 관여할 수 없어. 지분은 그대로 두지만 경영권은 없어. 두식의 선언에 경채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어요. 회사 경영이 경채에게는 전부였거든요.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경채에게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두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결정이야. 지섭이랑 수정이는 계속 회사 일을 하게 하겠어. 하지만 경영권은 당분간 설이한테 맡길 거야. 두식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설이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회장님, 그건 설이야, 내가 날 이용하려 했던 건 알아. 하지만 내가 날 진심으로 대했던 것도 알아. 그리고 무엇보다 넌 우리 자식들처럼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았어. 두식의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친자식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그를 설이에게 의지하게 만든 것이죠. 연숙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민간유통 내부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데 성공한 것이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연숙이 원했던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두식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회장님. 설이가 다급하게 두식을 부축했습니다. 두식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받은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죠. 빨리 119 불러요. 태경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섭과 수정도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경채는 멍하니 서서 쓰러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두식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설이도 구급차에 동승했어요. 연숙과 태경, 그리고 민간의 자식들도 뒤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이는 손을 꽉 쥐고 두식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었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설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경채도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는 한 분씩만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설이를 바라봤어요. 설이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두식은 여러 의료기기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설이는 두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곁에 있을게요. 깨어나세요. 설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두식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리고 설이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설이야. 고마워. 두식의 약한 목소리를 듣고 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것 같아 미안했거든요. 회장님, 미안해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난 내 진심을 알아. 두식의 말에 서리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두식은 서리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서리야, 나 좀 믿어줄래? 네, 회장님. 믿어요. 서리의 대답에 두식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리는 두식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의 곁을 지켰어요. 중환자실 밖에서는 민간의 자식들과 연숙, 태경이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경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 동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뢰 회사 경영권,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경채의 눈빛에는 아직 불꽃이 남아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거든요. 백설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번 판은 내가 이겼지만 다음 판은 내가 이길 거야. 경채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무너진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지분은 가지고 있었고 선재라는 카드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편 선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두식이 발견한 비리 증거들을 어떻게 무마할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경채의 신뢰를 얻을지 말이에요. 연숙은 병원 복도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호세의 사진을 꺼내들고 중얼거렸습니다. 호세야, 엄마가 복수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연숙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강유통 내부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수정은 지섭을 보며 말했어요. 오빠, 이제 우리 기회가 온 것 같지 않아요? 경채 언니가 물러났으니까요. 수정의 말에 지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태경은 서리가 있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며 걱정했어요. 서리가 두식과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원래 계획은 복수였는데 이제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버린 것이죠. 며칠 후 두식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회사 일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모두 피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두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분간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서리에게 회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한 것이죠. 이 결정에 가장 분노한 사람은 당연히 경채였어요. 아버지, 그건 안 돼요. 백설이한테 회사를 맡기면 민강유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채가 항의했지만 두식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내 결정이야. 당분간은 서리가 회사를 이끌어갈 거야. 두식의 단호한 말에 경채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리는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첫 출근을 했어요. 민강유통 임직원들은 서리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들은 적대적인 눈으로 말이에요. 사장실에 도착한 서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 민강유통에 복수하러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서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경채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선재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숙의 진짜 복수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서리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 숲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앞으로 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 서리는 다짐했습니다. 두식을 지키고 미소를 지키고 그리고 자신이 얻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요.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세리였습니다. 설의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세리의 등장에 서리는 긴장했어요. 세리가 여기 나타난 것은 분명히 경채의 지시 때문일 것이었거든요. 뭔 얘기인데요? 서리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세리는 서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경채 언니가 설혜 씨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는 미소 씨가 포함되어 있어요. 세리의 말에 서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경채가 미소를 건드리려 한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과연 경채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세리는 왜 서리에게 이 정보를 알려준 걸까요? 민강유통을 둘러싼 복수와 배신,
사랑과 증오의 드라마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